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원자량과 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 정의를 먼저 외우는데요. 물론 정의도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원자량과 몰이 왜 나오게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외워도 늦지 않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량과 몰은 왜 나오게 됐을까요? 자, 우선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차례대로 따라가 봅시다. 그 사고 과정을요. 어떻게 원자량과 몰이 나오게 되는지요. 자, 여기 탄소 원자 한 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만큼인지 아세요? 자, 보이시죠? 1.99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입니다. 어때요? 자,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23승이란 건 뭐예요? 예,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이 다 0으로 채워지고요. 즉 소수점 23번 줄 아래에 이 숫자가 적히는 겁니다. 한마디로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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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에요.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이요. 어때요? 굉장히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작죠? 앞에 있는 숫자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0.0000000023개가 붙는다고요. 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알지만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요? 숫자가 너무 작죠? 그래요. 숫자가 너무 작아요. 숫자가 작으면 왜요? 그렇죠. 측정할 수가 없죠, 대부분. 아주 정밀한 기계가 아니면 측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측정한다 한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탄소 원자 하나 이렇게 측정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물론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알지만 이 수도 알지만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숫자가 비효율적이어서 다른 숫자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무슨 숫자로요? 네, 아무래도 정수가 좋겠죠. 1, 2, 3, 4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정수가 좋을 거고요. 그리고 측정 가능한 g이면 좋겠죠. 자, 이런 걸 모두 고려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점을 타파하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자, 그러면 숫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자,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아무 숫자나 하면 될까요? 나는 그냥 1로 하고 싶어. 물론 그래도 돼요. 하지만 그 숫자에도 어떤 의미성이 있어야 돼요.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떤 정수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숫자 자체에 타당한 의미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럼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탄소 원자 한 개가 있습니다. 탄소는요, 원자 번호가 6이고요. 주변에 전자가 6개가 돕니다. 원자 번호가 6이란 건 양성자 수가 몇 개죠? 그렇죠. 양성자 수도 6개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요. 양성자 6개. 그리고요, 중성자가 여기서 6개가 있네요. 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한마디로 요거는 자세히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원자는요, 바로 전자와 원자 핵으로 나눠지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질량이 있는데요. 전자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g입니다. 그리고 양성자는요, 1.67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고요. 중성자는요, 1.67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입니다. 자, 어때요? 누가 질량이 가장 작아요? 자,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하진 않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뒤에 곱하기가 얼마가 돼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얘는? 28승이에요. 그 말은 여기 앞에 0.0000000 몇 개가 붙는 거예요? 28개가 붙는 거예요. 자, 얘는요. 네, 0.00000 바로 24개가 붙는 거고요. 얘도 24개가 붙네요. 자, 그러면 누가 숫자가 가장 작아요? 맞아요. 0이 더 많이 붙는 전자가 가장 작겠죠. 28개나 붙으니까요. 얘는 24개고 얘는 28개. 얘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요, 얘랑 차이가 몇 개 차이에요? 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약 18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800배 얘가 무겁고요, 얘는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자를 무시해도 되겠죠? 이해되세요? 얘는 무시해도 됩니다.
원자 전체의 질량을 결정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양성자와 중성자였던 거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어때요? 비슷하죠, 숫자가. 심지어 0이 몇 개 붙는지도 똑같지만 앞에 있는 숫자도 거의 비슷하죠. 즉, 양성자와 중성자는 굉장히 질량이 비슷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결론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원자 질량을 결정한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이다. 전자는 무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요,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이 매우 비슷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대표를 나타내는 숫자를 우리가 정하고 싶은 거죠. 정수를요. 1, 2, 3, 4, 5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대표값,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질량이라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그 숫자를 정하고 싶은데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전자는, 그렇죠. 전자는 질량이 무시될 수 있으니까 누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하죠. 한마디로 얘 수가 중요하다고요. 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예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 12이 중요한 의미죠. 자, 이래서 질량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질량수는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질량수의 개념이 나온 이유는, 자, 질량수 말 자체가 뭐예요? 질량을 결정하는 수예요. 질량수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외우죠.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라고. 그런데 질량수라는 개념은 사실 질량을 결정하는 수예요. 누가 결정해요? 양성자와 중성자. 합치면 질량수인 거죠. 그게 질량을 결정하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요. 자, 이렇게 질량수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탄소 질량을 대표하는 수, 즉 질량수, 이 탄소를 몇으로 하자? 12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12개인 이 탄소를 우리가 탄소 12라고 합니다. 이 12는 질량수를 의미하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해결이 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알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비효율적이죠. 뭐 측정을 할 때요. 그래서 새로운 숫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 숫자는 그런데 정수, 특히 자연수면 좋은데 이 자연수 중에서 의미가 있는, 질량 자체에 의미가 있는 수를 쓰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수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원자의 전체 질량을 결정하는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고, 탄소에서는 그 숫자가 특히 뭐에 해당한다고요? 그렇죠. 12, 12에 해당한다고요. 그게 바로 질량수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수의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측정을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측정하기가 너무 작으니까 새로운 숫자를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질량수까지는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볼게요. 질량을 결정하는 양성자, 중성자 수를 대표수로 정하는 것, 여기까지는 좋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오히려. 자,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자, 볼게요. 양성자는 1.6727 곱하기 10의 -24승이고요. 중성자는 1.6750 곱하기 10의 -24g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개수로 지금 바꿔볼게요. 아까 질량수라는 건 개수를 의미하잖아요. 이거 한 개고 이것도 한 개니까 한 개. 자, 그런데 질량수 입장에서 보면 얘 한 개고 얘가 몇 개요? 한 개니까 1. 이게 질량수죠. 그렇죠? 개수에 관계 있는 게 질량수니까요. 그런데 실제 이걸 질량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개수가 아니라 얘 자체를 질량 비율로 보면 얘를 1로 놓으면 얘는 몇이 돼요? 그렇죠. 0.99998일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가 도입이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질량수 자체를 그냥 넣기에는 오차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오차의 이유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달랐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보정할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개념이 뭘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원자량이었던 거죠. 자, 이 원자량은요, 기준이 필요해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겁니다. 탄소 12짜리, 즉 질량수 몇이네? 그렇죠. 질량수가 12인,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12인, 이 질량수의 12인 탄소 12를 원자량을 몇으로 맞춘다? 맞아요. 원자량을 12로 맞추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 뭐 질량수나 원자량이나 뭐 개념이, 원자량 개념이 새롭게 나왔는데 뭐 숫자가 같은데 뭔 차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숫자가 같은데 뭔 차이에요? 원자량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얘는 기준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기준입니다. 탄소 12가 질량수 12 맞아요. 근데 원자량은 12로 놓고 이 자체인 탄소 12를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원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나머지 원소를 비교해서 그 오차를, 얘네 때문에 생겼던 그 오차를 없애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탄소 12 보이시나요? 자, 탄소 12의 실제 한 개의 질량은 얼마라고요? 맞아요. 아까 전에 봤듯이 1.99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입니다. 자, 그런데 얘의 질량수가 얼마로 있죠? 그렇습니다. 질량수는 12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12인 거죠. 그런데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얘를 몇으로 놓자고요? 맞아요. 12로 놓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위에 걸 볼게요. 수소 1입니다. 질량수가 1짜리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만 있고 중성자가 없는 애입니다. 양성자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은 양성자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질량이 나와 있죠. 엄청 기네요. 그래요. 1.67355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어때요? 밑에 있는 탄소보다 수소가 질량이 작다는 게 뒤에 있는 것부터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래요. 중요한 건 질량수라는 개념까지는 뭐라 그랬죠? 양성자가 한 개 있으니까. 중성자 없어요. 양성자 한 개 있으니까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가 질량수니까 1이 나오죠. 중성자 0이니까 양성자 한 개고 하니까. 그래요. 이건 알겠어요. 탄소 이건 알겠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여기서 끝나면 오차 때문에 실제 측정을 할 때 그 오차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원자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네,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질량수 12인을 그냥 원자량도 12라고 맞춰놓고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얘한테. 알겠죠? 탄소애한테. 이해되시겠나요? 자, 질량이 이만큼 차이면,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가 실제로 이 원자량의 차이랑 비율이 맞는 겁니다. 얘랑, 그러니까 수소 1일 때 1.67355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얘랑 얘 이 비율 있잖아요. 탄소 12 1.99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얘 대 얘가 바로 1대 12가 아니라 정확히는 원자량에 비례해서 1.00794 대 12였던 거죠. 질량의 비율과 원자량의 비율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원자량 자체의 비율은 실제 질량 비율을 나타내니까요.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측정할 때 오차가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자량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는 우선 그 질량이 굉장히 작다는 것과, 그러면 이거를 질량수라는 개념을 써서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질량수구나, 이게 딱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체를 못 쓰니까 원자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것과 비교해서 해놓으면 비율 자체는 변화가 없던 거죠. 실제랑요. 그러니까 오차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량, 질량수, 원자량 수로 나오게 된 배경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량이 아니라 몰에 대해서, 이번엔 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몰은 이제 쉬워집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원자량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몰은 쉬워요. 자, 몰은 뭐냐?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자, 몰, 물론 우리가 아는 이 정의를 바로 외우는 거 좋아요. 나중에 외워야 돼요. 몰을. 1몰은 아보가드로 수를 말하고요. 이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걸 그냥 외우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뭐가 왜 하필 6.025파이 10의 23승계야? 1000개도 10,000개도 10만 개도 아니고 뭐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야? 외우기가 힘들잖아. 6.025파이 10의 23승계 뭐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 과정을 알면은 왜 저 숫자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외우면은 더 잘 외워져요. 납득이 된다고요. 같이 보죠. 1몰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원자량의 그람 붙이기입니다. 1몰이 뭐라고요? 원자량의 그람 붙이기 위한 개수인 거죠. 앞으로 여러분 1몰이란 게 나오면요, 개수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라고 써요. 1몰이라고 쓰지만 1몰 개라고요. 뭐라고요? 1몰 개예요. 개수를 의미합니다. 같이 보죠. 아까 전에 탄소 나오죠?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 12라고 놓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질량수가 12인 애를 탄소 원자량 12로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아직 그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상대적 비율일 뿐이죠. 그쵸? 그런데 그 12가 중요한 게 딱 생각해봐요. 아, 그래, 10이라는 게 그 대표성이 있어. 11로 놨어. 그래, 기준을 놨어. 그런데 중요한 건 측정을 해야 하려면 이게 몇 g인지 몇 kg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10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기준도 되고 그 자체가 질량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g을 붙이자 이거예요. 뭘 붙이자? g을 붙이자. 대신 몇 개가 필요하면 이만큼이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해야죠. 몇 개가 나오면 될까? 그게 바로 1몰계였던 거죠. 몇 몰계? 1몰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밑에 보이시나요? 자, 탄소 원자 1개예요. 1개의 gram이 얼마예요? 1.9927 곱하기 10의 - 23승 gram이죠. 엄청 작아요. 얘의 원자량은 물론 12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gram이 작은데 이거를 몇 gram으로 하고 싶다고요? 12요. 왜? 아까 전에 말했듯이 10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질량수의 의미이기도 하고 특히 탄소일 때는 원자량의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여기다 gram을 붙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그 개수가 바로 1몰입니다. 알겠죠? 탄소 원자 몇 개가 모여야지 12g 될까? 그래서 이 10이라는 이 숫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워낙 중요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나온 게 결국은 10이라는 숫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론 이거를 바꿔서 얘를 뭐 1000이나 만, 10만, 억 이렇게 바꿔서 이 숫자를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고요. 왜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의미가요. 질량수에다 원자량이랑 그 기준이랑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애를 안 바꾸고 거기에 g을 붙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냥 그걸 1몰이라고 하고 그럼 그 개수가 뭘까? 보니까 나중에 세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이만큼이 나왔던 거죠. 6.5 곱하기 10의 23승계요. 알겠죠? 자, 1몰은 개수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1몰 뭐라고?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말로 아보가드로 수예요. 숫자죠. 그 아보가드로 수. 1몰 개수가 몇 개라고요? 6.5 곱하기 10의 23승인데 그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 나왔다고. 이 12에 g램 붙이기. 원자량에 g램 붙이기 위해서. 이거 꼭 외워주세요. 원자량에 뭐 붙이기 위해서? g램 붙이기 위해서. 원자량이 중요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얘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었다고요. 그럼 얘를 1몰계 놓고 얘 개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게 6.9 곱하기 10의 23승계.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12g 있죠? 12g에다가 1.1개일 때 이만큼 g이잖아요. 그 g으로 나누면 한 개일 때 이만큼이니까 몇 개일 때 10인지 알겠죠? 그걸 계산해보면 6.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개수가 하필 왜 이렇게 되는지는 얘를 고정시키고 이 값을 아니까 나눠서 얘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중요해요. 몰수는 뭐라고요? 몰수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1몰 개를 붙이세요. 처음에는 개수를 말하고요. 그리고요, 그 몰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원자량에 g램 붙이기라고요. 자, 원자량 몇이에요? 헬륨.
4입니다. 자, 그러면 4 정도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g을 붙이려면 몇 개가 필요하다? 1몰개. 헬륨 1몰개면 4g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알겠죠? 자,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1몰 원자량에 g 붙이기. 몇 개일 때 된다? 1몰개일 때 원자량이 g.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것도 외우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세로준은요, 원자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꾼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수로 바꾸고요. 그 질량수에 대한 어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의 오차에 의한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원자량 개념이 나왔고요. 그리고요, 1몰은 뭐라고요? 그렇죠. 원자량에 g 붙이기. 그럼 탄소는요? 그렇죠. 몇 개이면 12g일까? 하니까 그게 12g이 되려면 1몰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탄소.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1몰은 아보가드로 수고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왔다 이겁니다. 원자량은 질량수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하고 나머지 그 원소를 상대적으로 한 거다. 알겠죠? 자, 질량수는 뭐라고요?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한 번 더 해봤어요.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수.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질량을 결정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량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굳이 사용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질량수가 13도 있고요. 14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놓으면요. 플러스 6이라고 하지만 이 플러스 6은 양성자 수만 의미해요. 중성자가 몇 개인지는 여기에는 안 나와요. 양성자 수만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수. 자, 중성자 수가 다르죠. 자, 양성자 수가 6개가 맞는데 중성자 수도 6개예요. 그럼 합치면은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니까 666은 맞지만 중성자 수 여기서는 6이니까 합쳐서 질량수가 12이네요. 자, 얘는요. 그렇죠. 원자 번호 6이죠. 똑같이 6이에요. 6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양성자 수가 6개죠. 왜냐면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니까요. 중성자 수가 몇 개요? 7개죠. 플러스 없는 거 여기. 자, 그러니까 합치면 질량수가 13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질량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누굴 기준으로 했다? 질량수가 12 이내를 기준으로 했다 이거예요. 같은 탄소라고 말해도 탄소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자 번호가 6이면 다 탄소는 맞아요. 원자 번호가 6이면 탄소가 맞는데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 수 6개만 의미하는 거지 중성자가 몇 개인지는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앞에 단서가 꼭 붙는 겁니다. 질량수 몇이네? 12이네. 그리고요, 걔의 원자량을 12로 하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원소를 쟀다 이겁니다. 그럼 왜 하필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왜 탄소를 기준으로 했냐? 우리 주변에 탄소화물이 많아요. 어딘데요? 바로 얘도 탄소화물이에요. 이 플라스틱도 탄소화물이고 이 책도 탄소화물이고 이 나무도 탄소화물이고 이 책상도 탄소화물이고 이 커튼도 탄소화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탄소화물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애를 기준으로 해도 되잖아요. 뭐 수소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산소를 기준으로 해도 되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약속을 정했죠. 탄소를 그냥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탄소 12인 애를 질량수 12로 놓고 원자량을 12로 놔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을 비교를 했던 거죠. 알겠죠? 자, 수고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